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보면, 이 첫 번째 단면하고 두 번째 단면 만들어서, 그죠? 이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단면 만들고 두 번째 단면 만드는데, 그것도 원래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벽체 단면 하나 따로, 기초 단면 따로 만들어서 레일을 따라서 적용 수입을 시키든 이렇게 시키려고 했는데, 이 라인으로 가지고 여기하고 다 하면은 뻐끄러져. 그래서 그게 안 돼서 이 전체를 한 단면으로 일단 만들어서 이 전체 단면이 이 라인 따라 배치되라 라고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월에 대한 폴리곤 따로 있고 푸팅에 대한 따로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우리가 전체 단면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솔리드를 쭉 만들어 놓은 건데, 원래대로 만약에 해버리면 없어져야지. 트랜잭션 쭉만 죽였다가 살리면 자, 이제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면 왜 여기서도 에러 안 떴어? 어디서부터 에러야? 아이고, 아이씨, 기술까지야. 여기서부터 꺼야지. 자, 레일이 있는데 레일에 잡아줘야지. 자, 일단 이 레일을 하나 잡아주고 이 레일도 여기다 잡아주고 이게도 잘못됐는데 이게 왜 이게 나오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고 있네. 이거는 일단 꺼버리고. 자,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면, 이 단면들 좀 보시면 이 단면, 그죠? 그 다음 푸팅에 대한 단면, 그죠? 그 다음에 저 반대쪽에 여기 가면 위에 벽체, 푸팅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요걸 전체 이 레일을 따라서 가라. 이 레일을 따라서 가라. 라고 시켰어. 근데, 뭐가 안 맞대.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서, 이거보다 더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이게 막 뒤틀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곡선을 묶고 이러다 보니, 벽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다 보니 이게 딱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쁘게 딱 선형 따라 모델링이 돼요. 솔리드화가. 근데 기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너무 멀잖아. 그러다 보니 이 거리하고 얘 거리가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 그 거리 안에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우그러지기도 할 거고 같은 걸 이 안에 딱 맞춰서 집어넣으면 우그러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막 뒤틀리게 생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번에 다시 한 건 뭐냐면 요 레인을 아예 이 앞굽 쪽 요쪽으로 옮겨버렸어. 여기로. 그럼 이 벽체도 쓸 수 있고 이 기초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만들어 왔어. 그냥 봅시다.
그렇게 바꿔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3D 2D가 안 됐었잖아요. 3D 2D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3D 라인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다가 우리 스테이션 그냥 바로 잡았었잖아요. 그때 그게 에러 나가지고 안 돼서. 그래서 그것까지도 반영을 했어요. 뭐냐면 이거 하는 방법은 쉬워요. 우리 저번에 계속해서 느낀 거지만 잘 안 되는 놈 가지고 억지로 하면 더 안 되잖아. 그래서 잘 되는 놈 가지고 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때 우리 나눠줬던 내 이거 샘플 기본 레퍼런스 파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그리고 땡겨놓은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요게 요만큼이 그 모듈이었어. 요게 전체 다 처음에 있는 그 레퍼런스 가져오는 그 베이직 그대로야. 거기다가 이제 내가 요렇게 그 다 카피를 해온 거지. 카피를 해왔더니 이렇게 붙었어, 일단 대충. 근데 지금 보면 이게 3D 라인, 이거에 의해서 이 좌표들,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션에 대해서 돼야 되는데, 이게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D, 2D에 대한 걸 하나씩 맞춰 나가는 것이 이제. 이걸 이제 연결을 하나 시켜주고, 패스도 다시 잡아주고, 됐지. 하나씩 올라오지, 이제. 여기서. 다음에, 섹션에 대한 저 부분도, 스테이션도 바꿔주고, 요즘 하나하나 과정이, 우리가 가져온 거에다가 3D, 2D 이거에 대한 스테이션으로 적용시켜주는 그 과정이에요.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지금 보면 리월 푸팅 섹션과 솔리드 이 푸팅에 대해서 이제 연결하는 거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뭐냐면 아까 다시 보여드리면 요 위에부터 맞춰 있던 걸 밑으로 내리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었잖아. 원래 여기 돼 있던 놈을 패스를 다시 바꾸고 이 기준점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야. 이렇게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이제 푸팅에 대한 것도 다 정리해주고 하다 보니 이렇게 요거는 지금 올라가면서 리스트가 바뀌어버려요. 위치가 바뀌면서 리스트가 원래는 2x 2짜리였는데 1x 0으로 바뀌어버려. 그래서 지금 어그러져서 이렇게 된 거라서 그것들 정리해주는 연계 상태가 잘 안 돼 있어서 이제 연결 바로 다 된 거고, 이제 다 됐고, 이제 3D, 2D에 대한 위치가 지금 다 이제 맞아줬을 거야. 이제. 자,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 위치, 우리 원하는 위치에 와서 여기 딱 세팅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자세히 설명할 건 없고 예전에 했던 거 조합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거라서 내가 기억이 다 안 나. 지난주에 하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근데 어차피 이게 기억에 끝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20센터 선언한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무슨 그 기독교 성품 쪽에 평균각각이 가능한 그게 이게 설치가 그 라인을 갖다가 따는 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내가 지금 요 포인트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1m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 왜냐면 기초 상단 토피가 0.5 내지 1m 있어야 되거든. 그 위치가 우리 포장면이란 말이야. 포장면. 그 위치를 중심으로 보통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벽체 따라서 그 위에, 그러니까 여기에 벽체 상에 1m 상단이 됐던 요 위치, 토피고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으면 되고, 토피고를 정해줬을 때 여기에 포인트 라인이 하나 생겨서 그 포인트 라인이 이거에 해당되는 패스를 따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대로 토피 깊이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더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상 우리 옹벽할 때 보면 포장 면하고 벽체하고는 무조건 만나게 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선이 지금 내가 이야기한 그 선이 될 거라서 그 선만 따오면 되는 거라, 그 선으로 우리는 옹벽에 대한 종단 계획을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썸으로 이런 가요? 스큐는 잘 없는데 이건 뭐예요? 왜냐면 도로 따라서 이렇게 도로 따라서 쭉 가야 되는 게 많아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래는 여기에 상단부에 뒤체움에 대한 라인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 뒤체움에 대한 라인이 나와야 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패스를 2개를 써야 돼. 사실은 2개를 써야 돼.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그래서 레일 1, 레일 2 이렇게 해서 가기는 가야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일일이 하는 것보다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했던 거 전부 다 조합하는 부분들이라. 그러고 요거는 됐고, 그럼 다른 거 이제 한번 보여주면, 옹벽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레일 2개 잡아서 가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거는 나도 아직 안 해봐서 다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퍼런스 선형을 당길 때 2개를 당겨온 거야. 2개를 당겨와서 거기에 대해서 얼라이먼트 0, 얼라이먼트 1 이래가지고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아. 하시면 그걸로 결국 해주시고 뭐 저거 집안 지표를 해가지고 소통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희 성토까지 제 기반으로 해도 되지. 제 밀면하고 어차피 벽에서 외급하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잘리는 거. 그러면 서피스를 가져와야 되잖아. 서피스를 당기는 거, 그거는 일단 좀 천천히 합시다. 서피스 당겨오는 것부터 우리 온라인 가져오는 것처럼 또 한번 해야 돼.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해. 그게 강의사님이 요구했던 거거든. 강의사님이 뭘 요구했었냐면, 교각을 만약에 설치를 해. 그러면은 지표면이 이렇게 해서 교각에 대한 기초가 지표면보다 1m 밑에 내려가야 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려면 서피스를 인지를 해야 되고,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게 프로젝트 시켜서 서피스 다 있는 걸 찾아서 그 길이를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플러스 1m에서 내려가는 때까지 기둥으로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밑에 기초를 만들어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지표면 반영돼서 그렇게 되면 되는 거라서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자, 요거는 이제 그렇고, 내가 지금 엊그제? 지난주? 아니지. 어제였나? 어제 와서 계속 그거 없어. 그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새롭게 내가 지금
교대 있잖아, 교대. 이거 그거, 잠깐만. 언니. 아니, 이제 저걸로 쓰면 돼. 교대, 지시, 자. 라멘도 하고, 교대도 하고, 지금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한꺼번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 변수 체계가 지금, 라멘 따로, 교대 따로, 교량 따로, 다 따로 돼 있는 거야. 데이터를 다 공용으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변수 체계부터 다시 잡자. 라고 해서 내가 스테이션을 STA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변수에 대한 체계를 하나 다 잡았고 쭉 다 이걸 쓰겠다라고 잡고 그 다음 additional로 해서 한 방향일 땐 이런 거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 0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아예 정해놓고 이걸 모든 거에다 다 적용시키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교대가 지금 일반적인 교대 같은 경우는 보면 일반적인 교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말고 좀 이수로 하면 편하지 이거. 왜 없어? 쉐인데 있는데. 아이씨, 됐어? 저걸로 하면 돼. 뭐냐면, 오늘 날짜. 들어야 돼. 자, 일반적인 교대라고 하면, 이렇게 교자면이 있고, 파라펫이라고 하는 이제 마감벽. 뭐야? 이렇게 마감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어떻게 생겨지냐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교자면이 이렇게 단층이 이렇게 생겨서, 이제 여기 걷어가 이렇게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슬라브가 이렇게 얹혀지는 거지. 여기만 될까.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도 걷어가 이제 이렇게 슬라브가 이렇게 얹혀지고, 걷어가 이렇게 얹혀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동 도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을 내가 지금 하나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냥 지 맘대로 생긴 거야. 그 EX 거더라는 걸 쓰다가 보니까 합성오교 거기 얘는 보면 이걸로 바꾸는 거겠다. 내가 그릴게. 어째 생겼냐면 이게 선형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슬래브가 이렇게 생겨요. 걷어도 이렇게 생겨 있어. 근데 교대가 안진뱅이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얘를 보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슬라브가 있고 걷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는 이게 있어서 뒤에 여기 흙을 다 막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흙을 막아주는 건데 이게 없어. 그러다 보니 여기 보니까 이 걷어와 걷어 사이를 이렇게 크로스빔으로 막아주게 돼 있어요. 얘를 전체를 이만큼 두껍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10mm 정도만 차이 나고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다 이거 토합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하고 형태가 달라져. 교대 모양이. 그리고 이거를 또 정면에서 보면 아까는 우리 봤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보일까 이게 전체가 다 벽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타내 보면 교대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끝에는 또 이렇게 해서 날개벽하고 연결돼서 벽체가 생기는 거야. 이런 벽체가 요만큼. 그러니까 이상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교자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모델링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존에 해놓은 걸로는. 공사비 줄이려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는 시공형 고려해서. 뭐냐면 시공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대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러면은 텁하기 대매우기를 안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되는 상태에서 거들을 설치한다고요. 다 하고 나서 이거를 미니까 밀리는 거야 자꾸.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거들을 이렇게 아예 미리 설치해. 그리고 이 전체를 이렇게 다 막아버려. 그리고 그거 할 때까지 미리 여기까지는 대묘기 해버려. 여기는 대묘기 안 해놓은 상태거든. 대묘기, 그럼 이것까지 이미 밀린 만큼 다 밀린 거야. 그러고 세팅을 딱 하면 요만큼만 더 채우면 되는 거니까 편해진다 이거지. 그래서 시공성하고 그런 거 고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서 요 모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존에는 내가 모델링을 할 때 정면에서 봤을 때도 그냥 통으로 모델링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요만큼 따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모델링이 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만들었지 이렇게. 야 이건 어떻게 보여주지? 보이지만.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변수 체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싹 다 다시 코디네이팅하고 만들고 있는 중이야. 싸그리 다. 각도 체계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다 만들어서 요 EXD 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게 이제. 그거 원래 내가 아까 얘기한 거 통으로 되던 걸 요만큼 하고 구분만 돼서 모델링이 되면 되거든. 그래서 현재 만들고 있는 게 CAD 파일을 보면, 엑셀 파일을 보면 다시 만들었지. 그래서 다시 만들 때 악구가 내가 써보니까 일반 교량 정보에 대해서 다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슬래브 폭원에 맞게끔 교대 폭원도 정해지고 다 그게 따라오는 거거든. 엘리베이션도 슬래브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슬래브 폭원 이까지는 전부 다 공통정보야. 공통정보를 다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도 나눠지는데
요 기준 SLW6 기준으로 요만큼만 벽체가 별도로 모델링 되면 되거든요. 이쪽도 요거에 대해서만 별도로 모델링이 되면 되고 본체는 따로 되면 되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만큼 내려오게 되니까 원래 엘리베이션은 여기잖아요. 근데 내가 모델링을 이 벽체를 요만큼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버티칼에 대한 옵셋거리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버티칼에 대한 옵셋거리를 넣게 만들었지. 그래서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안 커지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 뭐라고 하나 그래프에 다 펑션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 레퍼런스 떼오는 거 말고는 이 안에 지금 한 수백 개 들어가 있어. 이 다 펑션 요거 하나로 내가 정리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짠 거. 아니 짠 거지. 오씨 이상한 거 붙었다. 아이씨 취소 다시. 이제 코딩을 내가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서 자 보시면 이 이제 버전 체크용으로 내가 이제 뭐뭐 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려고 해놓은 거고, 이제 인풋을 아까 처음에는 내가 밖에서 x라고 하는 밸류 값에다가 다 땡겨 넣어서 일일이 만들었잖아. 그럴 이유가 없더라고. 그냥 어차피 펑션으로 쓸 것 같으면 그냥 변수 정하고 엑셀 데이터 그냥 바로 땡겨서 바로 넣어버리는 거야. 쭉 다 땡겨 놓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내가 다 이제 확인하면서 땡겨 놨지. 이제 확인하는 것도 보면, 와치 기능에서 보면, 밸류 이렇게 땡겨 놓은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들 봐가면서 땡겨 놓고, 여기다 출력 한번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쭉 다 땡겨 놓고, 그 다음, 코디네이팅 시스템을 무조건 다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티칼에 대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교량의 기준점이 있고, 교량 기준점에서부터 교대 기준점이 생긴다고. 그죠? 교대 기준점이 생긴다는 게, 이제 교량에서부터, 교량 중심에서 어느만큼 떨어진다도 나올 거고, 그게 나온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 오버티는 이제 아까 내려오는, 버티칼로도 내려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잡은 거야. 그거에 따라서 이 좌표계만 움직여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걸 잡아줬고, 그 다음에 이 BS라고 하는 거는 이제 브릿지 슈 패드에서 이제 교량 받침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 면이 되는 거죠, 요 면. 지금 요까지 때문에, 요거 때문에 내가 브릿지 저걸 쓴 거고, 요 면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사진 찍으면 되겠구나. 찍어서 여기다 올리면 되겠구나. 가도 되겠네. 카메라 켜시고. 아니, 별 필요 없고, 찍어서 그냥 여기다 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그래서 바로 올리면 되지. 아, 그쵸. 올리면 바로 올라올 거 아니야. 아, 이거 하면서 내가 요번에 생각보다 머리 많이 썼네. 어떻게 하고 왔대? 안 supsa. 이건 어떻게 여기서 슬퍼 벽이 좀 말이 없지. 아니 벽하고 바닥이죠. 건물이 그게 모듈이지. 그러니까 건물이 바닥하고 벽이지 뭐 모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다 네모네요. 네모도 조합하면 마인크래프트 네모만 그래. 마인크래프트 큰 부서의 장이 있는데 네? 바뀌면
저는 빔. 예전 상무님의 이사. 지금 빔팀 기술연수 예전 수도. 이제 동기가 되겠지. 곧 올라오고 있다 사실. 그래, 씨, 이거지. 훌륭하네. 앞에 빨갛은 그림자. 자, 보면 좌표계가 여기 있네. 요거야. 처음에 브릿지에 대한 기준 나오고 어버트에 대한 게 이만큼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버트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교자면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푸팅에 대한 기준. 푸팅은 상단하고 하단 나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버림 콘크리트나 메스 콘크리트. 이걸 나눈 이유는 나중에 푸팅 바텀 여길 기준으로 말뚝 배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준을 하나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건 수직적인 좌표계였고 수평에 대한 걸 보면 날개벽이 있잖아요. 날개벽. 날개벽이 있고 이 여기하고 여기 이 앞뒤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날개벽에서 또 저번에 내가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일반 교대일 때는 그냥 이렇게 생겨요. 근데 스큐가 졌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 이유는 기초면이 여기에 이렇게 패러하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기초가 어느 정도 각도가 이상이 되면 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넘어가 버려. 이쪽으로 밀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확대를 해준다. 그죠? 그럼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가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존 도로는 이만큼인데 이게 가다가 이렇게 확보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교대가 왜 생겨야 되냐면 이런 데서 아니 됐다. 여기에 생겼다 치자고. 교대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근데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걸로 하면은 식으로밖에 안 돼. 이걸 따라가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저번에 라멘 거 할 때 내가 만든 게 이거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요 벽체 기울기를 따와서 원래 이기에서 요 벽체 기울기만큼 회전을 시켜서 다시 계산을 해서 뿌려줬더라고. 그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려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날개벽도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이런 날개벽들 많이 봤죠. 교대가 이렇게 있으면 많이 보죠. 근데 가끔 보면 여기 이거 없이 여기 옹벽이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기초 뒷구까지만 직벽을 올라가면 돼. 그러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 타입이 이거 한 타입 있고 이게 붙는 타입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가끔 보면 앞뒤로 연결되고 할 때 보면 원래 이만큼밖에 안 나와야 되지만 이게 이만큼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 교대하고 이렇게 붙여버리거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타입을 다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날개벽도 고려를 했던 게 이렇게 보내야지. 첫 번째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 하나, 그다음 추가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세 번째는 그러면 최종 이 세 개가 다 있는 이 모양 기준으로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기준점 하나, 여기에 대한 기준점 하나고 요거 제로가 되면 요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수평에 대한 좌표계가 CS가 보면 첫 번째 윙에 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까지 윙 첫 번째 기준, 윙 두 번째 기준, 윙 세 번째 기준 이렇게 해서 내가 잡았다고. 그거 있으면 나중에 회전에 대한 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체에 대한 각도도 기존 각도 사각에 대한 게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선형에 따라서 가는 게 알파가 될 거고, 선형과 관계없이 날개벽만 지가 알아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생긴다. 베타가 되고. 세 개 변수를 한꺼번에 이렇게 다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다시 엑셀로 가보면, 내가 이거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이렇게 잡아가면 된다. 뭐를 하든 처음 단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게 잘못 잡히면 지금처럼 다시 와야 되는 거야. 다 잘 만들어 놨었어도 이게 하나가 잘못돼서 난 처음부터 지금 다시 돌아온 거야. 거기서 CS를 어떻게 풀거나 그냥 그리고 다 그나야겠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날개벽에서도 보면 아예 이렇게 해서 L1, L2, L3를 다 정하고, 그래도 왼쪽, 오른쪽 다 다를 거 아니야. 왼쪽, 오른쪽은 어차피 레프트는 LT 적고, 라이트는 RT 적고, 가끔 레프트 쓸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게 지금 이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브릿지에 대한 거, 어버트에 대한 거, 그 다음 푸팅의 상단, 푸팅의 바닥, 림 바닥, 여기까지 다 이해되죠. 그 다음 이제 호리젠탈에 대한 것도 보면 슬래브 첫 번째 거, 슬래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냐면 만약에 도로 센터로 중심을 양방향으로 다 쓴다고 하면 레벨 구간이 분명히 중간에 있잖아요. 그리고는 교량의 경우에는 완슬롭이에요. 도로는 여기서 두 번 슬롭이 나가겠지만, 기럽기에 대한 슬롭이 따로 있지만, 교량에서는 무조건 완슬롭이에요. 완슬롭으로 처리하고, 마지막 부분, 방어벽이 선다든지 하는 구간, 레벨 구간이 하나 나와. 요거밖에 없어. 딱 이렇게만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한쪽 방향만 쓴다 하면, 이거 다 제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이쪽만 쓰겠다. 이쪽 다 제로 만들어버리면 돼. 그래서 좌표계를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한 좌표기를 다 만들었고, 이 좌표계의 거리가 W1부터 해가 이렇게 내가 폭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놓으면 나중에 이것만 다 묶어버리면 다 제로 돼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S1부터 7번까지 잡은 거고, 날개벽에 대한 것도 아까처럼 오른쪽 기준, 그 다음 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푸팅에 대한 거, 그 다음 두께에 대한 거.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내려가는 것 때문에 하나 더 만든 거예요. T가 바뀌는 구간이 생기거든. 뭐냐면 이제 요렇게 상단 T는 요만큼 가다가 밑에가 이제 힘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두꺼워져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께 변화를 위해서 두께를 어디까지 변하게 해주느냐. 그래서 윙 이제 이렇게 또 하나를 더 잡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좌표계가 이만큼 많아지고, 여기 상에서도 지금 다 좌표계야, 다 좌표계. 그래서 수직에 대한 좌표계가 있고, 이쪽 날개벽에 대한 좌표계, 두께 변화에 대한 좌표계. 이게 양쪽으로 다 있는 거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GC가 좌표계가 아무리 만져도 속도에는 뭐 에너지가 없고 알겠어요. 지금 이거 처음부터 다시 돌려볼까? 다 꺼졌어. 아유, 아무것도 없죠? 생기면 지금 이거 엑셀 1골로 온다고 그렇지. 뭔데? 좌표계 지금 진짜 한 20개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게 다 좌표계잖아. 좌표계만 연결하면 모델이 그러니까 좌표계를 서로 연결되게, 뭐냐면 처음에 이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이
선형에 대한 좌표기가 어느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선형에서부터 나는 이 교대 좌표를 이만큼 옆으로 옵셋을 시켰어.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얼마만큼 옵셋을 시킨 교대의 좌표. 그러니까 일단 요거하고 이거하고 커넥션이 있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각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속 커넥션을 갔어. 모든 게 요거 하나 움직이면 다 종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지. 횡단에 대한 것도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옆으로 쫙 이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다시 뒤로 가고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만들면 다 만들어질 거야. 이래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고 포인트를 뿌린 다음에 포인트에 대해서 페이스 만들어서 립 시키고 하니까 이제 지금 모델링 된 걸 한번 보면 이게 파라펫이거든요. 파라펫인데 이게 지금 보면 파라펫 메인이라고 돼 있어. 이쪽은 레프트겠지. 이쪽은 라이트겠지. 그러니까 이거 높이하고 이거 높이를 다르게 줄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여기도 벽체도 월이 있고 월 메인이 있고 좌측이 있고 우측이 있어. 이거 있는 이유는 앞쪽에도 아까 날개벽이라고 하면 이 구조 쪽이라서 그래요. 원래는 요 뒤쪽 요만큼이에요. 그죠? 요만큼인데 원래는 날개벽이라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아까 우리 새로운 이거에서는 보면 앞쪽까지도 같이 이제 추가가 돼요. 이게 이제 낙교 방지용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이걸 다 채워서 완전 어떻게 보면 이만큼이 다 벽이야. 노출된 상태에서는. 그리고 토사가 하나도 안 보이네. 토사는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이만큼 우리가 노출되면 이게 다 벽으로만 보이는 거야. 깔끔하지 오히려.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지저분하게 다 보였는데 안 보이니까 깔끔해지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다 보니 여기서도 이 벽체 앞쪽도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도 별도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되고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전체 공개는 하지는 않을 거고 이거 만드는 거하고 변수 체계는 내가 다 오픈해서 올려놓을게요. 왜 내다 팔아야지? 이거 내 최대표한테 준다 그랬잖아. 나. 설명해달라고. 이게 잘하면 나중에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것도 이런 거냐? 뭐 못돼.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야망을 그럼. 이때 드러냈다. 오래됐는데 우리의 목표는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다가 누가 전화 오면 알았어 잠깐만 해서 자 해결했어 하고 보내주면 되지. 그게 목표인데 맞잖아. 처음부터 내가 그게 목표였잖아. 뭐 잘못됐다 그거 해주면 되거든. 하여튼 요거는 뭐 내가 진행되는 거 되는 대로 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월요일날 생각했고 어제까지 한참 꾸미다가 어젯밤에 여기까지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익숙만 해지면 체계만 잘 잡으면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잘 아는 거라서 나한테는 머릿속에 항상 그려지니까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나보다 훨씬 머리가 잘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도와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도와줘. 상하수도 없고 몰라서 구조물만 만들려면 난 잘 만들어줘. 근데 몰라서 못해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상하수도는 저렇게 만드는 그냥 만드는 거야. 그 워낙 복잡하니까, 그지? 상하수도 뭐 그렇더라. 심심하면은 빵꾸 위치도 바뀌고, 야, 박스 위치 바꾸는 거, 그런 것도, 툴 만들어서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간식에? 어. 간식은 뭐 어차피 저희 덩어리로 만들어서 라이브러리 만들어놨어. 지금 또 여기 갖다 놓으면 돼. 이제 이거 해놔놓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 웅 씨한테 나중에 다시 하는 거 수량 산출하는 것 좀 우리 좀 다시 교육 받아야 되겠어. 응.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교량, 만약에 이 교량이잖아요. 교량 하는 친구가 쓰면 수량 산출 굳이 저처럼 안 해도 돼요. 그 서페이스에다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서페이스에 규칙 하나 줘서 그 규칙이 속한 서페이스 다 뽑아내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거푸집은 그렇게 되는데 거푸집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교량은 거푸집밖에 없죠. 그러네. 거푸집 나오고 거푸집 양에 따라서 만약에 코팅한다면 코팅면도 나오는 거고. 지금 다 점바이 점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중목면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지. 중공을 아예 없게 중복 없게 하려고 내가 좌표계 쓴 것도 있어요. 좌표계를 같은 좌표계 써버리고 수평해버리면 간격이 생길 수가 없거든. 비고는 주소기는 뭐 그냥 추천도 되는데. 근데 모델링 할 때 있는데 다 고려해서 모델링 해야 되니까. 각각의 개체인데 내가 선택한 서비스만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서피스를 내가 다 만들었잖아.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바닥 기초 있잖아요. 기초부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다 적어놓으셨잖아요. 앞에다가. 그 변수 모델링에 수직면만 뽑아오면 되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만들 때 보면 이름이 다 따로 잡혀 있어가지고 변수 모델링. 교대 이름 앞에 뭐 따로 다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다 적어놨지. 지금 코디네이팅 시스템을 하고 일단 포인트를 먼저 잡았어. 이렇게 아까 각 위치에 대한 포인트들을 잡았고 그 다음에 슈플레 그 교자면에 대한 것 따로 잡고 파라펫 솔리드를 만들 때 이거 하려면 폴리곤을 이렇게 다 만들어야 돼. 폴리곤을 만들어서 이게 면이야. 이 면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이 폴리곤에 대한 면적을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그냥. 맞잖아. 맞아요. 이게 거푸집 양이 되는 거고 콘크리트 양을 하려면 솔리드 가져와 솔리드에 대한 부피를 가져오면 돼. 이 솔리드 네이밍만 가져와서 볼륨 치면 나오겠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저렇게 해서 안 돼서. 나도 지금 막 궁금해진 게 있다. 이 노드 프로퍼티를 여기 있는 거 바로 쓸 수 있나? 한번 보자.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떠야 되는데 안 뜨네. 이 안에서 어떻게 찾지? 뭐 하나 빼신 다음에 그거 연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치 그거다. 한 개 잡아서 얘인가? 얘는 쟤네. 이렇게 하면 프로퍼티 뜨겠지 뭐 지가. 이렇게 이 프로퍼티 상에서도 보면 테크니컬이 여기 이제 디스팅하고 나오니까 솔리드란 말이야. 볼륨값 없나 여기? 볼륨값 같은 경우는 기본인데 그지? 숨겨져 있어. 웨이트 있고 한번 때려볼까 그럼? 볼륨 로드가 있어. 왜 이래 자판이 왜 이래? 이러다 보면 오씨 어쩌나 이거.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나 찾아보지 뭐. 나오겠지 뭐 집까지 게. 에어리어도 나오고 이런 거는 속성값이기 때문에. 저 앞에다 볼륨 앞에다 솔리드 낫을 하나 더 추가시면 될 수도 있겠다. 어디? 볼륨하고 라이트 사이에 지금 방금 명령 없이 아 명령어에서 다 하고 음. 솔리드 치고 이건 난 찾아볼게. 찾아보면 나오겠지 뭐 집까지 게. 기본적으로 이 프로퍼티를 이 바로 볼 수 있지 않나? 선택하고 누르면 아 나오네 빌딩 이거 보면 되는 거잖아. 퀀티티 나오네. 여기 나오네. 에어리하고 볼륨 G네. 볼륨 G. 에이씨 또 이거 왜 이래 이거. 문제가 된 거. 이게 복사시 아우 야 복사 올라 데자인 그래서 파란 글씨잖아. 안 된다. 에이씨 아우 야 올라 된다. 볼륨 G 이 맞죠? ES야 S야. 아이씨 뭐야 있는 거 봤으니 한번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제 보시고 이제 제 목표는 이제 여기에서는 하면서 컬버트하고 옹벽은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들 생각이에요. 같이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게. 그게 도로와 구조가 같이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할 거고, 각자들은 도로로 별도로 쓸 수 있는 걸로 좀 한번 만들어 봐요. 간단한 거라도. 정말 간단한 거 있잖아. 표지판 기초 이런 것도 좋아. 아니면 저런 것도 있잖아. 저 뭐야 저 집수정 저 뭐냐 집수정 맞나?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규민씨 뭐 만들래? 빨리 선언해 빨리. 뭐 만들래? 뭐 하나 해서 이제 자랑질을 좀 해봐야지 다들. 만들겠다는 구도 유지. 아이템 있잖아. 그거는 사명에 기반해서 제한 프로세스 만드는 게 이사님은 맞다. 그냥 하면 약간 그게 가장 유용할 것 같아요. 이사님은 가드레일을 만드세요. 규민씨는 방음병. 좋아 바꿔 그러고. 좋아. 규민씨는 가드레일. 가드레일 기초부터 해가 포스트 만들고 포스트가 일단 쫙 선형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지게 해서 일단 평구배는 생각하지 맙시다. 평구배는 하지 말고 선형 따라서 얼마만큼 떨어진 거리에 일정 간격으로 해서 쫙 배치되게 하고, 그죠? 좌표 이렇게 늘어뜨리면 되겠죠? 저것도 똑같아요. 방음벽도 똑같아요. 쫙. 평소에까지 한다고 하면 꼬리도 그손 따오면 됩니다. 선 따오면 되긴 되지. 그거 따와서 하면 제일 좋지. 그 선을 지금 우리 못 따와서 우리가 그때 예전에 해봤는데도 잘 나왔어요. 잘 되더나? 그럼 그거 해봐. 좋아. 그래서 코리도 끝 라인에서 뭐 2m면 2m, 1.5m면 1.5m 뛴 위치에다 설치하면 되잖아. 거기다가 좌표계를 이제 일정 거리만큼 해가 쫙 일단 배치를 시키고, 좌표계상에 그 모든 좌표계에다가 이제 한꺼번에 줄 수도 있거든. 거기다가 포스트를 설치를 해주고, 그지? 포스트 설치하고 포스트 밑에 기초 필요하면 기초 콘크리트도 하나 차주고,
그다음 그 위에 해놓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여기서도 좌표가 생기든지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거와 다음 포스트까지 연결시키는 부재 만들어서 딱 거리 만들어서 만들어 붙이고 하면은 되겠네. 또 만약 더 디테일한다면 볼팅까지도 표현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엑셀 연동해가지고 그렇지. 컨디션 딱 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타입원이고 어디는 담보로 들어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타입 주고 그건 이제 최종판으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일단 한 단계부터 그렇게 만들면 되네. 방음벽도 똑같이 포스트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판때기만 이제 그게 월만 설치해 주면 될 거고 처음엔 전체 판으로 한번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 높이가 50짜리인가? 50짜리로 해가지고 층층이 쌓아 올리면 될 거고. 자, 그럼 이사님은 뭐 하실래요? 감독할게요. 알볼게요. 스케줄 체크. 이사님 뭐 시키지? 그 배수 관련된 그거는 ORD에서 다 처리가 되나요? 지금 계속 관로하고요. 그냥 그런 식구라든지 상하나 식구 쏟아내는 것들은 인내 템플릿으로 다 이제 출발하고 있고 물론 중간에 이제 집합부 같은 데는 별도로 해야 돼요. 생장을 이제 만들 수 있고 리니어 템플릿이 그 뭐야 횡단 템플릿 상에다가 집어넣으면 수량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다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뽑아내는 건 쉬울 텐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코드하고 계속 이제 클릭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면 지형하고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들 자체가 불안해져요. 업체가 봤을 때. 그러면서 클릭이 많이 들어가면 일단 저는 지금 이제 당진아사 지금 계속에 받는 대로 그걸 갖다 이제 한번 해보라고 그냥 다음 주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야 되겠네. 실수에. 해요. 근데 중군대 이제 배수라든지 그런 거는 또 이제 중배수만 따라 생각 따라줘요. 가고 이제 중간에 집수정이 중대 집수정이 바뀌면서 중대 이제 중배수관이 가는 거 그런 거는 지금 대체 없어요. 그냥 생짜로 하나씩 만들고 아마 천일도 그렇게 만들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다 생짜로 만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천일도 다 하나하나 만든 것 같은데. 우리 관은 연쪽 전문 거잖아요. 뭐 하여튼 도움을 받아서 하시든지 관이에요. 두 분이 알아서 그러면 관로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5할 때 이제 뭐 보면 프로가 있긴 있잖아요. 간단한 기능만. 여기에 보면 집주원도 바꿀 수 있고 배수관도 이렇게 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디자인은 100개까지밖에 안 된다. 네, 좋은 거죠. 하는 분. 아, 왜요? 이렇게까지 이유가 뭐예요? 그 전문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완전 쓸 수가 있는 건데 아, 이거 맛만 봐라 이거네. 100개 한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러시 많이 났어요. 이일본 이사가 설명할 실수해야 때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많이 났어요. 관을 100개? 되게 신기하다. 100개라는 게 이렇게 단위 길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개수도 개수라고. 그 배수 관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흉감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제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직관일 거 아니야 다. 선형 따라 딱딱딱딱딱 이 직관이 이제 이래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방향만 표시하고 말고 그거 갖다가 알아서 하는 직선해서 뭐 이렇게 꺾이는 부분 표현 안 해야 돼. 곡선은 쭉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모델링을 하려면 해야 되잖아. 하려면은 방법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선형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럼 거리를 일정하게 해서 좌표계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로 일단 포인트들을 빼 직선으로 연결시켜버려. 근데 그럼 무서운 거 같아. 응? 사실 수량은 곡선 길이 재가지고 조인트. 그거 잘라가지고 8분, 이거 길이다? 한 분도 어.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이제 관에 대한 물어봐요.
관만 나오냐? 수소관. 아니요, 근데 어느 잠깐만. 정도의 국선은 이제 그런 건 사실 생각 좀 가능해요. 잘해봐야 돼. 그러니까 100개라고 하면 때문에 조금씩 쓰는 건 가능하니까. 밝혀도 돼? 시원하게 아니 그거 말고 표현 되지 않았어. 아니, 누가 만들면 되지. 우리가 예수관을 보내주지는 않았잖아. 뭘? 일본인한테 아니요 지금 우리 지금 공약 정한 건데 뭐. 그래서 이 이사님은 이제 관로하는 거. 오케이? 방음벽, 가드레일. 오케이? 이사님 뭐 시킬까? 저는 복합인데. 교량 터널 뭐 다 있네. 누구? 터널 전문가로 돼 아니 토공 다 하면 되네. 아, 이거 서피스를 다루기 시작을 해야 토공을 같이 접목시켜서 좀 쓸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 지금. 토공은 사실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노가다. 나도 이게 토공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단 말을 정확히 못하겠어. 토공사에서도 안재영 차장이 늘 하는 얘기잖아. 토공 수량이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아직까지는 얘기할 게 많고 이 모델대로 검토만. 한다. 이런 쉽지 않죠. 토공은 답이 없으니까. 평균단위법 맞냐 틀리냐 누가 얘기할 거야. 해보니까 평균단위법을 해도 오차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맞아. 안재영 차장 얘기는 그거예요. 네. 그러면 평균단위법이 틀리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왔고 이걸 지금 BM 모델에서 나오는 걸 바꾸는 게 맞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아직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 소프트웨어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모델링 지층 우리 서피스 만든 게 맞냐는 거지. 그치. 그것도 누가 검증할 거냐는 거지. 그럼 삼각만도 해놨는데 그 측정들이 다 맞는지도 모르는 건데. 근데 어차피 그거는 측량 성과품 심사를 받으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빈 모델이랑 아직 그 연동이 안 돼 있잖아요. 측량은 측량이고 모델은 모델로 우리가 만들어요. 이거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분리발주, 통합발주 이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지. 누가 책임지냐? 맞아. 우리 니네 자료가 가지고 만들었다. 야, 우리 자료까진 맞아. 니네들이 만들면서 이상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나 또 하나 물어보고 싶어. 우리 그 확장 설계 때문에 지금 하잖아요. 이 확장 설계 지금 녹화는 계속 하는 거 해도 돼. 하는데 지금 뭐냐면 우리 기존 현재 돼 있는 현황 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드론 촬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터레인 구성은 돼. 왜냐하면 도구선하고 측정 자료가 있는 현황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터레인 구성은 됐어. 근데 이제 도로를 구성을 해야 돼. 근데 그 수치 지도상에서 현재 도로에 대해서 측정 값들이 있긴 있어 보니까 항공 측량을 했던 뭘 했으니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대로 빼와서 했더니만 Z값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거야. IC가 접속 구간이야 이런 데는 Z값을 제대로 다 만들어 놨는데 구성을 해놨는데 그냥 일반 직선 구간 이런 데는 Z값이 제로인 거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쓸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로 도로에 대해서 터레인 루틴 만들어서 머지 시켜버리면 딱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끔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Z값이 없어 보니까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럼 좋아. 평면값, 종단값도 지금 제대로 못 쓰고 그러니까 설계에 의해서 나온 건 쓸 수가 없잖아. 있는 측량치를 가지고 그대로 모델링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횡단 면도를 지금 다 보면은 뭐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기는 되겠지만은 그 기존 것도 보면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돼 있다고 대충 이렇게. 근데 우리 배 차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직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요 포인트 잡고 난 다음에 직선 끊고 말았을 거다. 한번 터치가 들어간 거다. 근데 이걸 믿고 쓸 수 있느냐? 왜냐면 뭐냐면 우리가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 횡단이 다 있으면 여기다 그냥 다 세팅을 해버리려고 그랬지. 이렇게 횡단을. 평균사 고려해서 아니잖아. 아니 이 선형의 직각 방향이 되게끔 이 횡단을 그냥 다
넣어버리면 되잖아. Z값 여기 다 나와 있겠다. 센터값. 거기 맞게끔 Z값만 구성해서 내려버리면 되잖아. 세워서. 그래서 이 횡단 쫙 돼 있는 것만 가지고 트레인 구성해버리면 될 것 같더라고. Z값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을 때는 차라리 저거를 컨셉에서 선형 작업하고서 오픈로드 디자인으로 넘겨가지고 걔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고, 이거는 측량치를 그대로 쓰는 개념이 되지 않겠냐 싶어서. 어떻게 돼 생각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지금 측량을 아직 안 해서 그런 거지. 가지고 올 거라는 거죠. 어떻게 구성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설계했을 때 데이터를 보니 기본 설계 성과품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횡단 계획한 거에 보면 그 확장이니까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돼 있겠지. 그 기존 이 도로에 대한 초록색 라인은 기존 거잖아. 그렇지. 현황에서 그 잘라서 나왔을 거 아니야. 기본 설계했을 때 측량했죠. 항공 측량으로 했죠. 항공 측량을 했어요. 아, 뭐 어차피 그 측량 성과 심사 다 했을 거고. 이게 인증받은 거잖아요. 했었겠지. 그게 맞다면은 그 횡단 구성하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좀 디테일한 부분 떨어질지 몰라도 20체인으로는 다 맞을 거야. 네, 실제로 다 맞는 거지. 일단은 근데 선영이 우리 배 차장이 하는 이야기가 손작업을 거친 건데 이걸 써도 되냐 이거야. 이거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잘 모르니 내가 그거는. 디테일은 달라지겠죠. 원래 선형 횡단 끊었을 때 보면은 뭐가 이렇게 배차장 얘기는 너무 말끔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 어떤 지금 현황을 그냥 그대로 모델링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많이 다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니 내가 할 말은 없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횡단 직접 세팅하는 게 귀찮은 거야. 수백 개가 될 텐데. 그게 제일 정확하지 싶은데. 그냥 센터선 주워가지고 평경선 적용해가지고 딱 눌러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혹시 단면 표준 횡단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죠? 아, 표준 횡단이 아니 횡단면도 수백 개가 있잖아. 체인별로 다 있잖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세팅해가지고 하면 20m 체인마다 그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찮은 작업이긴 해 물론. 그렇지. 되는 것인지 내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강의사가 예전에 오픈로드 디자이너 할 때도 기존 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기존 도로를 아예 지형화하는 거 그런 게 있었잖아 수업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렇게 세팅해서 요걸로 트레인 구성해버리면 요 기존 도로 모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처럼 될 거라고. 좀 삐그러지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접속된 부분이잖아요. 거기는 어찌됐거나 뭐 측량을 하든 뭐 어떻게 가져오든 새로 수의설계 할 때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끼리 어차피 라이더 측량해서 다 뜰 거야. 새로 싹 다 뜰 거야. 라이더 측량하면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네. 딱 맞을까? 그렇대. 난 잘 모르겠어. 디테일하게 잘 나올 때. 그것도 수작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모델링해서 받는 것까지가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랑 안 맞으면 누가 틀리는지 모르니까. 그잖아. 뭐가? 얘를 이거 가지고 구성을 했어. 어. 라이더 측량해가지고 그 라이더 측량을 자료 입혔어. 아, 지금 뭐가 문제여서 그러냐면, 라이더 측량하고 해서 측량 데이터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뭔가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어야 되다 보니, 오인환 차장이, 선행 작업을 먼저 하자. 오인환 차장이 그거 데이터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라. 라고 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에 아까 첫 번째 했던 거는 Z값이 제로 되는 바 평면 수치 지도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러면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난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치는 어디서 듣는 기본 설계. 기본 설계가 돼 있어요? 네. 우린 실시설계니까. 바로.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은 오이상 생각한 대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전체적으로 맞고 거기다가 그 기본 설계에서 선형 최종 선형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평구배나 그런 걸 다 기하구조적으로 입혀봐가지고 그게 딱 떨어지면 이상적인데 안 떨어질 거라고. 그렇겠지. 네. 안 떨어지겠지. 차이가 많지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쓰고 나중에 라이다운 그거 엎어가지고 수영하면 되거든요. 내가 봐도 그게 맞아. 네,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고 둘 다 맞으면 좋은 건데 안 맞을 거라고.
빠질 수가 없지. 그 어떻게 보면 선영이가 이야기했던 배 차장이 이야기했던 것도 뭐 내 이해는 해. 한번 손잡고 거친 건데 그렇게 할 거면 말라고 하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하여튼 뭐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안 지금 하겠다는 거지. 이게 최종도 아니고 미리 프리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렇게라도 해서 뭐 10년에서 해놓고 올게 버리더라도 이걸 가지고 작업을 1차적으로 해야. 주시면은 그게 맞지. 그래서 하여튼 나는 이제 오인환 차장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이 과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그 과정을 위해서도 나는 트라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 다 해서 엎어보라고 한번 시킬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고 검증 차원에서 기본 설계 한 거 해가지고 선형 그대로 구성해가지고 ORD 해가지고 엎어보고. 기존 설계 때 그 기존 도로